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사시사철 변모하는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졸업한 친구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찾아오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학교 다닐 땐 몰랐는데요. 정말 교정이 아름다워요. 대리석과 유리로 외피를 두른 멋진 건물도 주지 못하는 매력이 바로 자연에 있다. 내가 몸담은 학교는 예전에 골프장이었던 산기슭에 있어서 조경이 무척 잘 돼 있다. 특히 철마다 꽃들이 차례로 피어날 때 자태를 뽐낸다. 아직 바람이 차가운 입학식 즈음에서는 매화가 군데군데 피다가 개강을 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신입생들이 건물의 위치를 묻고 다닐 때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캠퍼스를 온통 화사하게 물들인다. 중간고사쯤엔 단연 벚꽃이다. 흐트러지게 피어올랐다가 꽃비를 부르대며 단번에 쓰러지는 도서관 뒷길의 벚꽃은 한창 시험 준비로 바쁜 학생들의 마음을 신나게 한다. 이어 찾아오는 계절의 여왕 5월은 장미의 계절이다. 성년의 날이라도 되면 꽃바구니가 지천이다. 마치 강의실 바닥에 장미꽃이 피어있는 듯하다. 5월엔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으니 카네이션도 참 좋다. 방학이 시작되면 군데군데 나팔꽃이며 해바라기며 이런 꽃들이 보인다. 이윽고 후문 진입로에 피어나는 코스모스를 보며 다시 가을학기 개강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이 학기 개강을 하고 간혹 봄학기인지 가을학기인지 순서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책상 위에 꽂힌 국화를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 국화마저 지고 나면 학교 마당에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지만 저 남쪽에 동백이 피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매화, 벚꽃, 해바라기, 국화, 동백. 갑자기 꽃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그대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다. 자, 위에 등장한 꽃 중에서 그대는 어떤 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가장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네. 계절 따라 피는 꽃은 저마다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훌륭하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물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가장 훌륭한 꽃은 없다. 저마다 훌륭하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제가 피어날 철에 만개하는 것이다. 문제는 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춘들은 대부분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가 되려고 한다.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늦가을 아름다운 고운빛을 선사하는 국화는 되려하지 않는다. 다른 꽃들은 움도 틔우지 못한 채 초봄의 향기를 뽐내는 매화가 되려고 하지만 일찍 꽃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매화가 세상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가? 가장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 매화꽃이 다 지고 5월에 만개하는 장미는 어느 꽃보다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 하지만 장미가 마음이 급해 3월에 피어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떨까?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꽃은 동백꽃대로. 자기가 피어나야 할 계절은 따로 있다. 꽃들도 저렇게 만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고 내고 있는가?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름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 출세했으니 다들 부러워할 것이고 예로부터 최고의 경지로 높이 받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옛사람들은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중 첫 번째로 소년등과를 뽑았다. 소년등과 일불행이라 하여 소년등과 하면 불행이 크다 거나 소년등과 부득호사라 하여 소년등과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일찍 출세하는 것이 인간의 3대 불행 중 하나라니 말이다. 좋게 죽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단어는 섬뜩하기까지 한다. 왜 그럴까? 왜 일찍 출세하면 불행해지는 걸까?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지기 쉽다. 나태함으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오만함으로 적이 많다. 그러니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고 종국에는 이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선인들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끝에 이런 격언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일찍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크고 작은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가장 큰 성취는 이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도 내가 20대 후반에는 남들보다 훨씬 잘 나갔다 라고 하는 건 자위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많은 청춘들은 소년 등과를 부러워하고 잠정적인 실패에 좌절하며 잠깐의 뒤처짐에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지 말아라. 그대의 전성기는 아직 멀리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별명은 인동초다.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다는 뜻이다. 그가 언제 자신의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웠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2000년 그의 나이 76세였다. 인동초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 김 전 대통령은 환갑이 넘을 때까지도 최악의 핍박을 견뎌내야 했다. 그는 매우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후 사형 선고만 3번을 받았고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자택에 연근된 채로 지냈다. 언론에 그의 이름 석자가 보도되는 것조차 금지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전직 대통령 혹은 노벨 수상자로 언급한다. 그가 남보다 일찍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젊은 시절 오랜 영어의 기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그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폄훼하지 않는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빨리 성공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빨리 대통령이 되고 더 일찍 노벨상을 탈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한때 잘 나갔던 정치인 중 한 명이 되고 말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다. 마지막에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느냐다. 퀴즈 하나를 내겠다. 우리나라 영화제에는 있는데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는 없는 수상 부문은? 덧붙이자면 미국의 영화 산업은 우리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고 규모도 훨씬 크기에 아카데미 영화제의 수상 부문은 대종상 같은 우리나라 영화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꼭 있는데 아카데미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어떤 상인지 그대는 알겠는가? 답은 바로 신인상이다. 영화계에 데뷔한 첫 해에 가장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에게 주는 상이다. 다들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상이라고 하며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탤런트나 가수를 오래 하다가 뒤늦게 영화에 데뷔한 배우들이 수상하기에도 지긋한 나이에 신인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정작 영화제의 꽃이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인상 부문이 없다. 왜 그럴까? 내 생각에는 미국 영화계에는 신인이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는 혜성처럼 나타난 배우 같아 보여도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수많은 단역과 조연을 거쳐 오랜 경력을 쌓고 주연을 맡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는 언제 신인이었을까? 처음 단역에 출연한 그 시점? 비중 있는 조연을 하게 된 시점부터? 아니면은 처음 주연을 한 시점?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니까 아예 신인상 부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그대가 상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혹시 고를 수 있다면 신인상과 남우주연상 혹은 여우주연상 중 어떤 것을 원하는가? 신인상은 남보다 빠른 성취에 부여하는 상이다. 부러움을 더 크게 받는다. 하지만 신인상 수상 이후 이어지는 작품에는 기대될 만큼 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도 자주 본다. 2년차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주연상은 다르다.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다. 그러므로 큰 기복이 없다. 대개 부와 명예도 함께 따라와 준다. 신인상은 시상식 초반에만 쥐어지지만 주연상은 거의 마지막에 준다. 비중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고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주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청춘들이 인생의 신인상에만 연연한다. 친구들보다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친구들보다 먼저 전문직에 나가고, 친구들보다 앞서 부와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한다. 다들 신인상에만 안 달라 있을 뿐, 먼 훗날 주연상을 받을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들 20대, 30대에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지, 인생의 사회적 전성기임 50대, 60대에 이루어져야 할 비전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기억하라. 그대가 노려야 할 것은 신인상이 아니라 그대 삶의 주연상이다.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내 눈동자 속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 내게 진로 상담을 청하는 학생들을 조금 거칠게 나눠보자면 크게 두 가지 부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나는 전자를 화살파, 후자를 종이배파라고 부른다. 화살파는 불안해서 나를 찾아오고, 종이배파는 막연해서 내 방문을 두드린다. 화살파는 목표가 제법 분명하다. 자기는 꼭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유학을 가는 게 필수인 것 같고, 그래서 유학 어드미션을 잘 받기 위해 지난 방학에는 어느 대학 국제 캠프에 참가했고, 이번 여름에는 관련 기관에 인턴을 할 생각이 있다. 나와 상담하는 이유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다. 내가 이들을 화살파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인생을 최단 경로로 효율적으로만 설계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표를 관역처럼 세우고 이를 경영해 어떤 시위를 당길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 다음 하나씩 실천하며 인생이 화살처럼 최단 거리를 날아 목표에 명중할 것이라 믿는다. 이 친구들은 자신이 설정한 중간 목표들이 과연 최선인지 끊임없이 검증한다. 내 경험으로 보면 각 단계들의 인과관계가 꽤 과장돼 있는데도 나름대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과연 올바른 경로를 택했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가장 큰 고민이다. 화살파 중 모범생이 많다. 공부를 할 때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토익, 10분 쉬고 1시 40분부터 3시까지는 스터디 준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유형이다. 물론 그 계획을 실천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은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의 여부에 조바심을 많이 낸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굉장히 확실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한다. 자신이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는가에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물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수단 혹은 중간 단계의 목표가 확실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화살파 친구들을 보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수없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자꾸 닫아버린다는 것이다. 아주 상세하게 자기 미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어떤 것 같습니까, 선생님? 하고 묻는 친구들에게 내가 꼭 던지는 질문이 있다. 자네 고등학교 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지금 세운 이 계획이 고등학생 때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인가 묻는 것이다. 고등학생 시절 때 상상했던 땡땡학을 전공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는 상상이 막상 대학에 오니 그대로 유지되던가 하는 말이다. 그렇다는 답변은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와 만난 책 한 권, 선배 한 사람, 선생님 한 명, 우연한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치밀했던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았던가 말이다. 상황은 변한다. 그대가 고등학교 때 품었던 상상이 대학 와서 크게 변한 것처럼 그대의 계획은 대학원이나 직장에서 경험하게 될 중요하고 소소한 여러 가지 정보와 사건을 만나 크게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계획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조바심은 내려놓고 미래 설계의 문을 한 뼘쯤은 열어두어야 한다. 종이배파는 반면에 목표가 너무 불확실해서 탈이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런 질문이 시작되면 상담하는 사람으로서도 참 당황스럽다.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네가 제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혹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황당한 대답이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다. 글쎄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답답한 노릇이다. 하긴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안다면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냇물에 놓인 종이배는 순간순간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저 흘러 내려갈 뿐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종이배 같아서 이런 친구들을 종이배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종이배파가 아무 생각이 없는 한심한 친구들은 아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 끊임없이 고민한다. 어쩌면 화살파보다 더 신중할지도 모른다. 혹은 너무 생각이 많거나 변덕이 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꾸 미래에 대한 비전이 바뀌니까 확고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늘 고민하는 것이다. 종이배파는 막연해서 힘들다. 친구들은 제법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나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 그래서 혹시 지도교수라도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읽어 이런 미래는 어때 하고 짚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선생이 학생의 목표까지 설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비단 선생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못해줄 일이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종이배파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내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상담 노하우가 있긴 하다. 최대한 말을 많이 시켜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뒤 본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무책임한 상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효과는 제법이다.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반문을 하며 나름대로 뭔가 새롭게 깨닫는 눈치이다. 이를 보며 속으로는 마음을 쓸어내린다. 어차피 상담자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가 자신을 비추도록 도와주었다면 상담자로서 나의 임무는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위안하면서 내가 내린 판단으로서 상담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답을 찾아 반문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사실을 곧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답을 안고 산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꺼내들지 못했을 뿐. 그래도 선생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조언하자면 높은 계단을 오를 때는 저 끝이 아니라 눈앞에 한 계단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 목표의 시점을 짧게 잡고 하나씩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종이배파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나태다. 목표와 수단이 혼란스러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놓아버린다.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며칠만 그렇게 지낸데도 이내 게으름이 타성에 붙는다. 나태가 자꾸 익숙해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자괴감만 커지고 그 때문에 삶의 목표에 대한 방향 감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종이배 파일수록 오늘 할 일, 이번 주의 계획, 이번 달의 목표 등 소소하더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세워 챙기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자세는 화살과 종이배 사이 어딘가쯤이다. 인생은 젊은 시절에 세워둔 목표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기도 종이배처럼 세월의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려 얼토당토 않는 지점으로 흘러가지도 않는다. 그러니 자신의 지향점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상황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대가 화살파든 종이배파든 혹은 그 사이 어디쯤 어정쩡하게 서 있더라도 변함없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나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고 자신의 맨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분위기, 친구들 사이의 트렌드 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꿈을 계속 버전업을 해라. 그대 눈동자 속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때로 우연에 기댈 때가 있다.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산다. 고등학교 때는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좋은 직장을 갖겠다고, 취직하고 나서는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거나 더 나은 회사로 옮기겠다고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라도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온당치 않은 것이라고 퇴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학습시켜서 산다. 당연히 나도 예외는 아니다. 그 나이 또래의 동년배들이 갖도록 되어 있는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그 중에는 이룬 것도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았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내 모습 자체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목표하지 않았던 나다. 수많은 직업을 나와 같이 연결시켜 보았지만 교수 되고 싶다는 소망은 대학원 2학년 때야 처음 가지게 됐다. 더군다나 법학과 행정학과 전공을 한 내가 소비자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에도 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에 시달리거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달리지 않는다. 내가 이제 성공했다고 믿어서가 결코 아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기에 내가 꿈꾸었던 보람을 다른 어떤 일에서만큼이나 똑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내 삶이란 젊을 때 목표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곤 여겨지지 않는다. 솔직히 고백하면 실은 오히려 더 잘됐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대학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목표가 퍼져버리는 것이다. 초중고 교육을 통틀어 짊어지고 왔던 대학 진학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 무엇을 할지가 순간 막연해지면서 생겨난 아픔이다. 좁은 계곡을 헤쳐나가야 했던 강물이 비로소 소망했던 바다를 만났을 때의 막연함이랄까. 그랬을까?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 좋겠다는 덕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1학년 여름방학을 넘길 즈음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에 빠진다. 지금까지 인생이 소망했던 목표가 실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허망함. 내가 그랬듯이 우리 후배들에게 그것은 얼마나 당황스러운 현실일까. 많은 1학년 학생들이 이제는 무슨 목표를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는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유일하게 가졌던 목표를 상실한 후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공황 상태는 늘 그렇듯 필연적으로 불안을 일으킨다. 나태하다는 자책, 지향점이 없다는 자괴, 바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 휩싸인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의무감은 더 강해진다. 이 모든 것이 합세하는 불안이 대학 1학년 말에 느끼는 불안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졸업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너무 괴로워 말라. 이 불안을 동력으로 그대는 때로 우연에 기대라. 다만 오해는 없기를. 우연의 기대라는 것은 아무 계획이나 의지 없이 이리저리 시대의 흐름에 쓸려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2009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기자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계획을 세우지 마라. 아니, 미래학자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충고하다니. 기자는 어리둥절해하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20살에 이걸 하고 다음엔 저걸 하고 하는 식의 계획은 내가 볼 때 완전히 난센스다. 완벽한 쓰레기다. 그대로 될 리가 없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아라. 그래서 멋진 실수를 해봐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 배워라. 멋진 실수를 해봐라. 실수는 자산이다. 다니엘 핑크의 조언대로 멋진 실수를 계속하며 거기에서 무언가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로부터 한 뼘씩 성장하는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연에 기대는 참된 방법이니라. 내 삶도 돌이켜보면 시인의 표현대로 우연에 기댈 때도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다. 목표를 상실한 나를 자책하거나 그 목표에 조금도 다가서지 못하는 무력을 반성하기 전에
내가 가진 가능성을 그저 믿었어도 좋았을 걸. 내 동료와 선생님과 함께 버틸 수만 있다면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의지해도 좋았을 걸. 그걸 이제야 알았다. 이제 그대들의 선배로서 말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다오. 명징한 목표가 서지 않거나 혹은 그것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다오. 그래서 손쉽게 목표가 보이는 곳이니 자격증이니 스펙이니 하는 것들에 너무 쉽게 그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몰시키지 말아다오. 잠시라도 삶의 치밀한 계획에 여백을 두고 다소 우연에 기댈 수는 없겠는가? 나는 나이고 그러므로 시간의 우연에 잠시 나를 한번 맡긴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계획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그대는 그렇게 스스로 믿어줄 수 없겠는가? 이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